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본청은 동쪽, 의회는 중앙, 편의시설은 서쪽 앞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평으로 뻗은 건물 사이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은 3곳이 조성됩니다. 강원도청사는 강원도가 직접 건설합니다. 2027년까지 3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합니다. 문제는 행정복합타운입니다. 도청사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 공공기관과 미디어타운 상업 업무지구로 조성합니다. 140개 축구장을 합친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 건물, 행정기관을 짓는 춘천 신도심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이미 887억 원의 현물 출자를 받은 강원개발공사는 또 1,600억 원의 공유재산을 출자받아야 합니다. 결국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건데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도청 신청사만 짓고 행정복합타운은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구역이 지정신가 그 표에 또 있듯이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32년 동안 강원연구에 근무하다가 이제 이 도청이 위치가 확정돼요. 큰 두 번째로 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재원 조달의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 조성사업 김진선 지사 시절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한 게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1조 6천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는데요. 이 사업 결과 완공도 하지 못하고 강원개발공사가 부채로 떠안은 비용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 공사가 다시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는 1조에 가까운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행안부로부터 부채 비율이 300%가 넘으면은 차원 승인을 받아야지만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부도 처리가 돼서 공격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원도가 현물 출자를 해오면서 부채 비율을 낮춰온 겁니다. 정말 행복타운이 아니라 불행복합타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4,000세대가 넘는 이 행정복합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개발공사하고의 통합을 추진하다가 4개월 만에 백지화 시켜버렸던 것이고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2천억 원에 달하는 강원도의 노른자의 알짜 땅을 전부 다 죄다 실제 팔았다라고 강원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것들이죠. 현물치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보다도 전부 다 넘겨버렸던 부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강원도의 재정의 현황을 보나 이 사업은 도대체 추진해서도 안 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 성공할 수 없냐? 5km 반경에 12,000세대가 들어오고 춘천 인구에 33,000명이 넘어가는 36,000명이 이사를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석사동 하나가 전체 비어버리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 춘천에 있어서의 행정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5년 내에 한다는 게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내면 합치고 아까 계속 뭐 12,000세대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 지어지면은 춘천시 주택 공급률이 120%가 됩니다. 저는 120% 주택 공급률 잘 어디서 오실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원주랑 강릉 기업 도시역 집합한다고 해서 도시 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해서 원주의 미분양 물량이 10,000세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납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뭐 남부 지역 생활권에 대한 과도한 공급 그러면은 사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그런 문제들 얘기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인구도 없고 뭐 도시 뭐 기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도시 내에도 재개발해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공급되게 되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춘천시에서 되게 어렵게 되는 거는 불보듯하게 뻔한 거예요. 간단하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두 건의 출자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감정평가액이 한 600억 됩니다.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체 발행 가능한 부채비율 안으로 오려면 앞으로 추가 출자가 또 돼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공사체 발행을 위한 추가 출자는 1,600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대책 없는 무한 출자가 또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쯤에 대관령 풍력단지하고 춘천 붕어섬 태양광단지를 현물 출자를 했고 다시 또 올해 6월에 삼천동 유원지와 하조대가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1,000억 정도 또 추가로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도의 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강원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의 노른자 땅들을 다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는 이 사실이 재무 상황을 볼 때 올바른 방향인지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호정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고은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은 공공기관 집적을 통한 운영 효율과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도청 이전과 신도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도민들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과 원도심 공동화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약 600억 원 현물 출자안이 보류되면서 각종 논란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강원에서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의 과제, 도시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도청 이전 추진단 이준호 단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홍형득 교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이 단장님께 여쭤보죠.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역점 사업이죠. 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로 춘천시 고은리가 선정이 됐고 이 일원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사업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있고요. 현재 추진 상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도청사 이전 부지를 고은리로 결정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청사 부지를 캠프 페이지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캠프 페이지 부지 자체가 청사 부지로는
상당히 좀 협소하고요. 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부지 선정에 있어 충분한 이제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고 했던 과거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시각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2년도 하반기에 신청사 부지를 저희들은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네.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해 부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도민 대상 여론조사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고온 이론을 신청사 부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신청사 주변 지역 저희들이 이제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서가 건립되고 주변 지역에 이제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주먹구식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이 아마 상당 부분 예상이 될 겁니다. 예.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무계획적인 도시의 어떤 일조나 채광, 환경 등으로 인해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아마 기형적인 개발이 될 겁니다. 네. 이러면은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커질 거고요. 향후에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될 겁니다. 도에서는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이와 더불어 춘천 남부권으로 도심을 확장함으로써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현재까지 어떤 추진 사항을 보면 지난해까지 지방고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요. 또 강원도의회로부터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 지정 신청을 춘천시에서 한 상태고요. 네. 현재 춘천시의 보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청사진 그리고 추진 상황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교수님 신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관점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교수님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사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이 결정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어떤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관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과 거점 도시 육성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 사업이 물리적인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변과의 어떤 그런 그 상생 발전이나 또 그리고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생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첫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역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그 재정 부담의 관점입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도 가장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네. 단기적인 그런 그 경제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그 막을 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의 관점은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환경과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그 개발들이 친환경적인 어떤 구축을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노력도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 고은희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청서와 법원, 검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그야말로 행정기관이 집약된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대감이 큰 만큼 현재 곳곳에서 또 잡음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고요. 지난달 강원도의회 제338차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가 의회에서 또 보류됐네요.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의 삼천동과 양양 하조대 일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인데 의회는 재심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여기서 강원도에 현물 출자하고 주식 취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강원도는 우선 도유지를 현물 출자하겠다는 거고 또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 규모와 동일한 강원개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가장 큰 골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개발공사의 감정평가액 604억 원 정도의 현물을 출자를 해서 공사의 부채 비율을 공사채 발행 가능한 수준인 300%로 낮추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계공이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행정복합타운 사업 총 사업비 9천억 원 중에서 이 80%인 7,2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강원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강원도가 도유지를 이전해줘서 자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서 현물 출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흔한지 궁금하고요. 흔하지 않다면 대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이 현물 출자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흔하게 활용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현물 출자는 주로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에 이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사업 초기 대규모 자본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인 재원 조달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재원 마련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역시 뭐 현금 출자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거나 또 국고나 지방비 보조금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민간 투자 유치 PF 같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조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강원도의회 제338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의회에서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단장님도 직접 출석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사업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어떤 관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뭐 도에서는 많이 뭐 홍보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이나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좀 마치 뭐 유사한 사업처럼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 사업은 시행 주체나 사업 방식, 사업 재원이 다 다릅니다. 먼저 이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도 자체의 재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건축 설계, 감리, 시공까지 모두 도가 직접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반해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강원개발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강계공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인허가를 받아서 부지를 조성한 후 토지를 분양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사업비는 선분양을 통한 분양 수익과 또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강계공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걸쳐야 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500억 원 이상의 어떤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 소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되고요. 또 도의회로부터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전 절차가 지난해 이미 모두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합타운 추진과 관련돼서 도의 이제 역할들은 행정복합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선 어떤 행정 절차에 어떤 적극적으로 저희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계공의 부채 비율 감축을 통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일정 규모 상당의 현물 출자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복합타운은 강원개발공사가 진행하는데 이 강원개발공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현물 출자한 보류권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현재 강원개발공사 교체 비율이 공사채 발행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의 80%를 공사채로 발행할 계획이라면 사업을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단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현재 강계공의 재정 상태가 지난해 말 기준 약 한 부채비율 320% 기준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행정타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사업비의 80%를 이제 공사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강공의 부채 비율을 약 한 140%대까지 낮춰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한 1,600억 원 상당의 이제 현물 출자를 이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이제 앞서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또 도의회로부터 신규 사업 추진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 분양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최소한 626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가원의 분석은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채의 어떤 금리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이제 강계공이 조성해야 될 면적이 8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미 6만 6천 제곱미터는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분양돼야 될 면적은 이제 주거와 상업용지 한 35만 제곱미터로 한 3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뭐 지원시설 용지라든가 또 분양을 하지 않는 뭐 공원, 녹지, 뭐 도로 같은 기반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뭐 결국 도청과 법원, 검찰청 등 이제 공공기관이 이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용지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단장님께서는 분양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고운행정복합타운 공적인 목적으로 강원개발공사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도시공공개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 공공개발의 장단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모든 사업이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이제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도시공공개발의 그 경우에 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이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도시계획화에서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이 난개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공공인프라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이제 유리한 이런 그 측면들이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막대한 그 건설 투자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도시 공공 개발이 가지는 어떤 그런 이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단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초기 투자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자체나 이제 그 개발하는 기관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정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시장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주도 공급이 과도하게 그 추진될 경우에 그 민간 주택 시장이라든지 상업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공 개발 계획의 어떤 그런 그 장점과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런 그 사항입니다. 네, 도시공공개발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사안처럼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강원도 강계공의 어떤 그런 그 유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뭐 크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재무 건전성과 이제 부채 관리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공익성 실현 이런 관점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이제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재무 건전성과 이제 부채 관리 차원에서는 자산의 유동화와 처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이번 사업들이 현물 출자로 이제 어떤 그 상당 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물 출자의 자산을 제때 유동화하지 못할 경우에 자산을 부채를 흡수하지 못하는 죽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 상당한 어떤 그런 부담, 재무 부담을 이제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 계획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모두에도 이제 제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사업비 조달 방식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공사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간 투자라든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과 공익 실현을 위해서 시민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 개발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그 강원도 행정복합타운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재무적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 또 특히 시민의 공감대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재무 건전성, 시민 공감대도 지적해 주셨는데, 단장님 이미 부채 6천억 원 떠안고 있는 강원개발공사가 사업이 추진하면서 강원도 자산만 계속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원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강원도 재정 악화,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의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앞서 일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행정복합타운의 사업 재원 자체가 선분양을 통한 이제 분양 수익과 함께 또 현물 출자에 의한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이제 이미 드렸습니다. 도의 어떤 현금이죠.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도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얘기 나눠본 비판적인 의견들과 더불어서 또 이외의 난제들까지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복합타운 관련 문제점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은 2022년 김진태 도정 출범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 개발 사업을 통해 부실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독자 생존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부지를 개발해 1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겠다지만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분양 완파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용역 보고서에도 토지 98%가 분양돼야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분양에 실패할 경우 자칫 수천억 원의 빚을 남긴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9,030억 원. 이 가운데 약 20%는 선분양을 통해, 나머지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비를 기질 내 충당해야 하는데, 강원개발공사는 이미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으로 3천억이 넘는 빚을 져 부채 비율이 320%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도 문제입니다. 이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개발 부지의 90% 가까이가 사유지입니다.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과 소유권자들은 강원도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땅 못 팝니다. 이런 친구들도 안 판다고요. 강원개발공사는 토지 보상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2031년까지 행정기관과 상업건물, 아파트까지 들어서는 신도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우려하는 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한 역효과입니다. 행정복합타운에 앞서 춘천 학곡지구는 2,600여 세대, 2029년 준공 예정인 다원지구는 4,700여 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에 주택 과잉 공급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도심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유입 인구에 맞는 상하수도 처리 시설과 교통시설 계획도 아직 미흡합니다. 행정복합타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보고 오셨고요.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비판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금 조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다른 비판 의견은 이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원도심 붕괴 우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아닌 기존 인구가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을 들면서 충분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예, 그 도에서는 2020년경에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을 좀 출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신청사의 공간적 범위를 춘천 내로만 저희들이 이제 원칙을 세웠고요. 그 원칙은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접근성, 도시 확장성, 또 선정의 투명성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후보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네. 춘천시에서도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 예상 후보지를 발굴해 주기도 했고요. 일단 행정복합타운 계획을 하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먼저 원도심 공동화는 지금도 사실 조금씩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는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국 모든 도시에서 아마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원도심 공동화의 원인으로 보이는 것이 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에 따른 뭐 인구 변화라든가, 특히 이제 원도심의 주택과 어떤 기반 시설이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의 질적 상승을 요구하는 이제 주민이나 시민들의 아마 요구가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이제 원도심에 대한 주거 재생이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원도심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축소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행정복합타운 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원도심 공동화를 조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22년 12월에 저희들이 행정복합타운 계획 발표 시에 이제 인근 다원지구랑 또 학곡지구를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해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이제 도와 춘천시가 공동 이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죠. 예, 지난해 뭐 9월에는 춘천시에서 주택 시장을 또 안정화시키고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을 또 도모하고, 또 수도권 접근성이 이제 개선되는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뭐 이제 주택을 좀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도 좀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도심 외곽으로 여러 개소 이제 민간 아파트 계획도 좀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런 어떤 도심 외곽에 건립되는 민간 아파트 계획이 또한 어떻든 원도심 공동화에서는 뭐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행정복합타운의 주택이 마치 이제 현재 원도심 공동화의 원인인 것처럼 좀 언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결국은 뭐 원도심 공동화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와 춘천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에 대한 상권 르네상스 계획이라든가 또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도에서도 현재의 어떤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이제 수립을 해서 도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 계획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도심 확장과 함께 이제 원도심 공동화는 뭐 어느 정도 필연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도는 춘천시와 함께 고민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이제 인구 유입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행정타운 내 이제 주택이 저희들이 한 약 4,700세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인구 수용 계획에 따라 산정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이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최소로 산출한 물량이라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타운 내 이제 계획 인구가 약 한 12,000명 수준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30 춘천 도시 기본 계획상에도 남부 생활권 인구에 적합한 규모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선 춘천시가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제 특정 어떤 요소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외부 인구 유입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주택 재고 물량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앞으로 그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이제 신규 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춘천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 특단의 조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전이 될 경우, 현재로서 사실은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화 우려가 있는데 이전할 경우에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원도심의 어떤 그 상권 침체나 세태화의 어떤 가속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유동인구나 인구의 유출 고령화 심화는 당연히 젊은 층의 어떤 청년층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도시 활력이 저하되면서 이 정체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뭐 당연히 부동산 가치 하락 같은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붕괴 현상들이 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어떤 그런 그 대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춘천 발전과 인구 문제도 교수님은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합타운으로 춘천 30만, 강원 200만 인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도 지금 뭐 그 도나 어떤 그런 그 시에서의 어떤 목표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어떤 그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그 기존 도심의 인구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런 내부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타운으로 춘천의 어떤 그 도심에서 단순히 빠져나가는 뭐 일종의 어떤 빨대 효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행정기관과 관련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든지 협회라든지 단체 같은 이런 그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인구 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 뭐 큰 어떤 그런 인구 증가의 어떤 그런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화되면 이 계획은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춘천 시내에서 인구 이동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이전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기관 이전이 도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우리의 기대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러한 그 사업들이 새로운 도시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개발 동력을 제공하고 도시 외곽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성장 축을
형성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단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그 외연 확대로 도시 기능이 이게 재편되고 그 효율성을 이제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이제 도모함으로써 어떤 그런 그 행정의 어떤 그런 그 좀 더 행정 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의 어떤 그런 촉매제로서의 어떤 그 역할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혁신 도시라든지 행정유지 복합 도시 같은 이런 그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었는데 일종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립 기반 강화의 어떤 그런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사업들이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그 도시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전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되었을 때의 어떤 그런 그 기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 강원도청사는 물론이고 춘천지방검찰청 또 춘천지방법원까지 이전이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검찰청과 법원이 도청과는 행정적으로 좀 유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행정기관들이 한데 모이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그 여러 행정기관의 집적의 이점은 우리가 사실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너지 효과라든지 협업이 증대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한다는 측면 또 도시 기능의 어떤 그런 그 집중이나 활성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기관들 간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공유를 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재 그럼 왜 검찰청과 법원이 도청과에 무슨 연관이 있냐는 이런 부분 지적인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행정 유관성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 그 행정의 어떤 그런 그 시민 편의성을 이제 극대화하거나 또 이제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형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느 정도 간접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통합적인 도시 관리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이런 그 측면에서 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교수님께 두 분 다 공통 질문 드릴 텐데 먼저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춘천시의 발전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 행정타운 조성은 춘천시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아마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또 특히 인근의 이제 다원지구, 학곡지구와 함께 삼각벨트를 통해서 이제 그 도시가 동남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 성장 기반을 이제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주거, 또 상업, 문화, 행정이 공존하는 이제 자족 도시로 조성이 되면 또 뭐 고용 창출이라든가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춘천시 관문이 되는 고은리 일원의 이제 도청과 법원, 검찰청 등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민에게는 이제 접근성이 편리해지는 등 이제 행정 편의가 아마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또 도심의 어떤 확장으로 인해 또 향후 이제 대체 우회국도 개설 등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가 외부 이제 순환교통망 이제 개선에도 상당 부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정타운 개발 발표 이후에 이제 LH 공사도 다원지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도청 이전과 행정타운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춘천 발전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어쨌든 춘천시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성장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는 아주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나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이 재정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그 주민 이 관계기관과의 어떤 소통과 협력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가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놓고 최근에 불거진 논란을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신청서 건립과 강원개발공사를 향한 우려에 대해서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도의 입장, 앞으로 또 남은 사업에 대한 각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 시간 빌어서 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신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이제 1896년 이제 현청사 위치가 강원도 관찰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뭐 한 12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위치를 옮기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청사 이전은 강원도민의 이제 이용성의 어떤 편의를 증진하고요. 또 수도시 춘천 발전의 획기적인 아마 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일정대로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토지 보상도 한 75%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뭐 신청사는 이제 100년을 내다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랜드마크적인 청사가 이제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행정복합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도와 춘천시의 어떤 뭐 이제 대결 구도로 좀 비춰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도청, 검찰청, 법원의 어떤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계적인 이제 주변 개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난개발에 따른 이제 불편과 피해는 아마 이제 도민과 춘천 시민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또 시민단체에서 또 제기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춘천시에서 내용을 이제 요청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보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도민과 관련 기관의 이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제 그 신청서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을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의 관심과 춘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 설정, 또 강원도민이자 춘천 시민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도 뭐 춘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시가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이 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춘천시 지역의 계획이 아니라 도 전체의 어떤 그런 그 계획이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장기 계획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어떤 빅픽처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 전체의 어떤 그런 그 행정 기능의 어떤 그 연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또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소통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 소통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도청 이전 추진단 이진호 단장님, 또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홍형덕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구장 140개 면적의 사업비만 9천억 원이 투입되는 행정복합타운. 고민 없이 비난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소통과 수렴 없는 일방적인 진행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핑크빛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실현 가능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과 대안을 수용해서 바로 잡을 시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